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선을 먼저 헝가리로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이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후 50대 한국인 여성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했습니다. 이 강 밑에 가라앉은 유람선 뒤쪽 바깥 부분에서 한국과 헝가리 잠수부들이 시신을 건져 올렸습니다. 여전히 17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습니다. 첫 소식은 부다페스트에서 동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서 잠수부들이 9번째 시신을 수습한 것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신원 확인 결과 50대 한국인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잠수요원이 안에 들어가서 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에 닿았습니다. 헝가리 측에서 그냥 발견했으니까 한국 측에서 들어가서 데리고 오라 이렇게. 수중 수색은 한국과 헝가리 잠수부들의 사전 약속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헝가리 잠수부가 입수해 배 근처에서 실종자를 발견했다고 알렸고 한국 잠수부가 4시간 뒤 들어가 수습했습니다. 지난주부터 회의와 훈련을 거듭하며 신뢰를 쌓은 결과입니다. Ők azzal gyakoroltak is itt hétvégén, itt kint a parton. És szia végén mindenki mosolygott. Kaptam és egyik korai buvártól kaptunk. 빠른 시신 수습을 위해 인양부터 하자는 헝가리와 수색부터 하자는 한국 측의 의견은 여전히 갈립니다. 그러나 시신 한 구라도 온전히 구해내겠다는 의지는 양측 모두 한 마음입니다. 부다페스트 현장에서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이 60대 남성의 시신은 사고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102km 떨어진 곳에서 헝가리 주민이 발견했습니다. 이 수색팀이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는데요. 이 세르비아와 루마니아 이 두 나라 국경에 있는 아이언 게이트, 철문이라고 불리는 댐까지 수색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뉴브강 사고 지점에서 직선으로 102km 떨어진 지역에서 8번째 사망자가 발견됐습니다. 한국인 남성 55세에서 60세로 추정이 되고 헝가리 주민이 발견을 했고 시신을 수습한다, 인양한다 이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실종자 2명이 추가로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한국인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헝가리 경찰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며 침몰 2시간 만에 찾은 사망자 7명의 위치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5번째 사망자는 부다페스트시의 경계와 거의 맞닿은 11km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Ebből 3 volt a bal oldalamon, 2 pedig a jobb oldalamon. először a jobb oldalra ment ki a kollégám. 사고 110시간이 지나 이곳 침몰 지점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추가 실종자가 발견됨에 따라 양국 수색팀은 범위를 넓혀 대대적인 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헝가리 국경 너머 다뉴브 강이 흐르는 세르비아와 루마니아, 두 나라의 국경에 있는 아이언 게이트까지 집중 수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시신 한 구가 사고 유람선 주변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인양 작업도 중요해졌는데요. 헝가리 경찰이 어제 이 음파 탐지 장비로 촬영한 사고 유람선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선체가 두 동강 나지 않도록 인양하는 게 관건입니다. 계속해서 김윤정 기자입니다. 음파로 수중 물체를 탐지하는 장치 소나를 통해 재현한 허블레아니호의 모습입니다. 머르기트 다리에서 10m가량 남쪽으로 떨어진 지점에 뱃머리가 하류로 향한 채 가라앉아 있습니다. 침몰한 선체의 정확한 위치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헝가리 정부는 소나 이미지와 GPS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인양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소나 이미지에서 검게 보이는 선체 가운데 부분입니다. De nagyon fontos, hogy tudják, ezek célok. A megvalósításról akkor fog tudni beszámolni, ha vége van. Ezek célok. Az, hogy ne törjön ketté a hajótest, ez egy cél. Nem tudjuk, hogy fog sikerülni, de meg fogjuk próbálni. 헝가리 정부의 발표대로 선체 가운데가 훼손됐다면 인양 시 선체가 두 동강이 날 수도 있는 상황. 우선 선체에 체인을 여러 개 걸어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방법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다만 검게 나타난 부분이 스캔이 되지 않았을 뿐 파손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무게 53톤짜리 허블레아니호를 들어올릴 수 있는 200톤급 크레인이 현지 시간 6일 오전 중 도착할 예정이어서 늦어도 7일에는 인양 작업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어제 발견된 시신은 잠시 뒤 유족들이 이 시신을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희 기자, 좀 바뀐 소식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곳은 정오가 지났는데요. 3시간 전쯤 헝가리 잠수부가 수중 탐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가로 들려오는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측 잠수부는 어제 유람선 근처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인양 직전까지 계속해서 수중 탐색을 벌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물 속이 뿌옇고 수위도 7m나 돼 헝가리 당국은 선체 진입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국은 조만간 시야가 확보되면 해상 드론을 투입해 선체 내부를 정확히 파악할 예정입니다. 헝가리 대테러청장은 오늘도 현장을 방문해 양국의 수색 공조가 잘 되고 있다면서 감압 체인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하르타 지역에서 60대 남성의 시신이 주민의 신고로 발견된 만큼 우리 정부는 헝가리 당국에 그 지역 일대 수색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에 헝가리 당국은 국경 지역까지 주야로 24시간 수색을 하고 있고 우리 측도 사고 지점에서 50km까지 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어제 발견된 시신 2구에 대해서는 잠시 뒤 유족들의 확인이 예정돼 있습니다. 유족들은 순차적 장례를 희망하고 있어 운구 절차는 빨라질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부다페스트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6천만 원을 낼 테니 풀어달라 이렇게 말한 크루즈 선장의 보석을 허가할 것이냐도 관심사였습니다. 헝가리 검찰은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 봐도 확실한 범죄자라면서 석방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구속된 우크라이나 출신 선장 측은 보석금 6,100만 원을 전부 확보했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Court has approved bail, so the defendant, our client, will be released on bail once this decision is fully binding and legal. 그러나 검찰은 석방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선장은 범죄자가 확실하다며 과실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Azt, ez nagyon fontos ez a kifejezés, hogy erősen valószínűsítik azt, hogy a nagyobb hajó kapitánya olyan szabályt szegett, amely elvezetett ehhez a tragédiához.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속영장을 잘 내주지 않은 헝가리 법원이 조건부이긴 하지만 영장을 내준 점으로 볼 때 법원 역시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Ez a bűncselekmény bár gondatlan, mégis jelentősen súlyossággal bír, mert ugye 2-től 8 évig terjedő szabadságvesztéssel fenyegeti a törvény, ez azt jelenti. 다만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검찰은 선장이 사고를 언제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중 허블레아니호가 인양되는 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영어로 된 아리랑의 악보 보이실 텐데요. 이 다뉴브 강가에 우리 민요가 이렇게 울려 퍼졌습니다. SNS 소식을 타고 모인 천여 명의 헝가리인들이 희생자를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서툰 발음이지만 경건한 태도로 아리랑을 합창한 겁니다. Maybe because
losing some of us, even if they don't live in our country, is always a miss for us. And we wanted to somehow show our feelings. 부다페스트 현지 상황은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40대 조현병 환자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정면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이 남성을 비롯해 함께 타고 있던 3살배기 아들과 맞은편 차량의 운전자 여성도 숨졌습니다. 예비 신부였던 숨진 여성의 차량에서는 청첩장 뭉치가 나왔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화물차가 비상등을 켜고 급하게 차선을 옮깁니다. 1차선에 역주행하는 소형 화물차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뒤따르던 버스도 간신히 방향을 틀어 큰 사고를 모면합니다.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도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적을 울리며 1차선 중앙분리대에 바짝붙어 내달립니다.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도 갓길을 역주행합니다. 얘기를 해도 얘가 안 쓰니까 순차차가 앞질러 가서 정상주행 차량을 사형을 시켜서 끌고 내려오는 거죠. 통과시. 대형 화물차들을 겨우 비껴갔지만 뒤따르던 승용차는 피하지 못하고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사고 발생 시간은 오늘 오전 7시 34분. 대형차도 많이 지나가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멀리서 그 라보 차량이 역주행하는 거. 역주행 차량의 운전자는 40살 박모 씨였고 조수석에 3살배기 아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마주오던 차량은 29살 여성 최모 씨가 운전 중이었습니다. 이들 3명은 사고 직후 모두 숨졌습니다. 이 사고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들이받친 차와 또 역주행한 차 모두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3살배기 아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커다란 곰돌이 인형과 보행기가 발견됐습니다. 피해 차량에는 이달 말 결혼을 알리는 청첩장 다발이 발견됐습니다. 숨진 최 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습니다. 경남 양산에 사는 박 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박 씨 아내가 사고 8분 전 남편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참극을 막진 못했습니다. 남편이 조현병을 앓고 약을 먹고 있었는데 2달 전부터 약을 끊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했는데. 경찰은 숨진 박 씨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 사건 속보입니다. 여성이 범행 전 살인과 관련한 정보를 수차례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 여성 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먼저 이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고모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살인까지 하게 되신 건가요? 모든 범행은 혼자서 하신 겁니까?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5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고 씨가 범행 전부터 치밀한 살해 계획을 세웠다는 추가 정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고 씨의 휴대전화와 PC를 분석한 결과 니코틴 치사량, 살인도구 등의 검색어들이 다수 발견된 겁니다. 피의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다. 그러나 우리는 달리 보고 있다. 계획적 범죄다. 제주도를 오갈 때 항공편이 아닌 여객선을 이용한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 씨가 배편을 통해 이곳 제주로 들어온 것은 지난달 18일, 그러니까 범행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고 씨는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거주지인 충북 청주에서 미리 준비를 해온 겁니다. 배편이 항공편에 비해 검색대 통과가 비교적 쉽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고 씨가 범행 전 남편에게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혈흔을 정밀감식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 씨가 훼손한 전 남편의 시신을 최소 3곳에 나눠버린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시신이라도 찾아달라며 가슴을 쳤습니다. 이어서 공국진 기자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고모 씨는 범행 사흘 뒤인 지난달 28일 저녁 8시 30분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고 씨는 훼손한 시신을 담은 가방을 바다에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밤 9시 30분쯤 고 씨가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바다에 던지는 장면은 여객선 CCTV에도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를 출발한 고 씨는 이곳 완도항 여객터미널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훼손된 시신 일부를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고 씨로부터 최소 3곳에 시신을 나눠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습에 나섰지만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고 씨의 구속영장 심사에 맞춰 법원을 찾은 유가족들은 시신만이라도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제부터 향을 펴놓고 정화수를 떠놓고 사진조차 아직 인쇄를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카락조차 없어요, 지금. 유가족들은 또 고 씨에 대한 사형 판결과 함께 신상 공개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고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19살 대학생 손녀가 외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수상한 점이 많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황급히 뛰어갑니다. 잠시 뒤 경찰차가 줄지어 빠져나옵니다. 자신의 집에서 78살 외할머니를 살해하고 도주한 19살 손녀 이모양을 검거한 순간입니다. 할머니를 살해한 손녀는 범행 후 주변을 서성이다 이곳 주민센터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양은 그제 자신의 집을 찾아온 외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제 오전 귀가한 이 양의 어머니가 숨진 친정엄마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사는지 보지 못했어요. 오후에 여기 경찰차 와 있고 과수도대 와 있고 그러고 알았어요. 신고 접수 4시간 만에 붙잡힌 이 양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억울한 마음에 집에 있는 할머니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양의 집 거울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이 빨간색 립스틱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양이 흉기를 미리 구입한 데다 범행 뒤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변기에 빠뜨린 채 할머니 전화기를 들고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할머니가 계셨으니까 할머니 이런 대상을 했다고 하는데 위치 추적될까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존속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이 양의 정신병력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종이 상자에 담겨 숨진 채 발견된 생후 7개월 아이에 대한 1차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아이 몸에서 발견된 긁힌 상처는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결과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늘 오후 숨진 아이에 대한 1차 구두 부검 소견을 내놨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 몸에서 발견된 긁힌 상처는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서 아이 부모는 아이가 개에 긁힌 상처에 연고를 발라준 다음 날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사망 원인이 학대로 드러난 건 아닙니다. 아이 몸에서 사망에 이를 정도의 골절이나 함몰이 발견되지 않았고 아이의 발육 상태도 정상이었습니다.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려면 한 달 정도 정밀 분석이 필요한 상황. 경찰은 지난달 17일 접수됐던 아동학대 신고건을 다시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날 아이 부모는 유모차에 태운 아이를 아파트 복도에 홀로 방치해놓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지 30분 뒤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당시 부부가 싸움을 했다고 기억합니다. 봐준다고 그래서 나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 봐, 경찰한테. 경찰은 남편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부부는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TV와 부부의 통신 기록 등을 분석해 방임이나 학대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대구 한복판에 있는 집창촌 이른바 자갈마당도 오늘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이곳에 유곽을 만든 지 110년 만에 사라지는 건데요. 이 일대는
주상복합단지로 다시 태어납니다. 보도에 배우미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간판이 뜯겨져 나갑니다. 외벽은 힘없이 무너지고 5분이 채 되지 않아 터만 남았습니다. 대구 중심가에 100년 넘게 자리 잡고 있던 집창촌, 이른바 자갈마당이 철거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다 합쳐서 1150세대 정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와 일반 상업이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복합 공간을 우리가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1908년 일본인들이 이곳에 유곽을 만들면서 자갈마당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주변에 자갈이 많아 유래한 이름인데 집창촌 여성이 달아나면 소리가 나도록 자갈을 깔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한때 79개 업소가 운영됐던 자갈마당은 지난 2004년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민들이 떠난 자갈마당에는 이렇게 건축자재와 쓰레기들만 남았습니다. 업소들은 짐을 옮기고 철거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주에 합의하지 않은 업주와 종사자 20명 정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부탁사님한테 정도 줬었고 수익자들 대개받을 니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됩니까? 건설사는 1차 이주 대상 기준에 미달한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달 안에 이주 방안을 다시 논의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음입니다. 이 쓰레기가 산처럼 쌓일 때까지 항구에 무단 투기한 이들이 있습니다. 재활용이 힘든 폐기물을 수출해주겠다며 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기고 쓰레기는 차곡차곡 쌓아뒀습니다. 정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구 야적장이 쓰레기산으로 변했습니다. 신발과 나무 토막, 음식 찌꺼기까지 원래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기도 힘든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충남 당진항에 있는 야적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폐기물이 5m 높이로 쌓여 있는데요. 폐기물은 몰래 버려진 뒤 1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바지선에도 쓰레기가 가득한 건 마찬가지. 모두 재활용품 처리업체에서 온 쓰레기입니다. 경찰이 적발한 폐기물 무단 투기 일당은 재활용품 처리업체에 접근해 재활용이 힘든 폐기물을 수출해주겠다며 처리 비용 명목으로 톤당 15만 원씩 6억 7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거한 폐기물 4,500톤을 그대로 항만과 바지선에 방치했습니다. 베트남에 있다는 쓰레기 수입업체도 이름뿐인 회사였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3곳을 설립하고 수입국 베트남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주민들은 환경오염을 걱정합니다. 침출수 문제나 바다 해양 오염 등등 그 주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인천과 부산, 군산, 익산 등 항만의 이들이 불법 무단 투기한 폐기물 쓰레기는 약 10,000톤. 경찰은 주범 공모 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3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숙청설이 제기됐던 북한 김영철에 이어 근신설이 돌았던 김여정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노이 주역들의 모습을 잇따라 공개하는 북한의 의도 무엇일까요?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옆에서 손뼉을 치는 김여정 제1부부장. 5월 1일 경기장을 가득 메운 15만 명의 평양 시민 앞에서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김영철 동지, 저용원 동지, 김여정 동지,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평양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이후 52일 만입니다. 어제 강제노역설이 제기됐던 김영철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 근신설이 나돌던 김여정의 영상까지 공개하며 문책설을 북한 스스로 일축하고 나선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적 이미지가 크게 실추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등장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 CNN은 총살설이 제기됐던 김혁철 대미특별대표의 생존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현재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중형을 받을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김혁철은 북미 사전협상 진행 상황을 김 위원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민주화 요구를 탄압한天安문 사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당시 역사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검열과 통제는 여전히 엄격합니다. 반면 홍콩에선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베이징天安门 광장 곳곳에 경찰 병력과 차량이 배치돼 있습니다. 사방에 설치된 CCTV는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관광객들은 여느 때와 같이 분주하게 오가지만 취재진의 출입은 평소와 달리 제지합니다. 您要是从事这个媒体行为呢，咱们这个最好还是要去管委会提前进行一下这个申请登记。 온라인에서는 철저한 검열로天安门 민주화 시위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如果是在中国内地要纪念六四出来做哪怕是很小的事情，都会面对这个政治打压，可能给这个公安抓起来。 1989년 6월 4일天安门 시위 진압 당시 240여 명이 사망했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사망자가 수천 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진압이 정당했다고 주장합니다. 制止和平息了动乱，这是正确的方略。正因为有那个，才保持我们国内的稳定。 하지만 중국 본토에 비해 표현이 자유로운 홍콩에서는 추모 열기가 뜨겁습니다. 30주년 집회에 2,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Recognize what they have done, and we want the country to improve. That's why we come out in Hong Kong and march. 집회 참가자들은 홍콩 완차이역에서 중국 정부 산하 연락사무소까지 총 4.3km를 행진했습니다.天安门 시위 기념관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让下一代的人通过那些东西，知道以前曾经发生过一些什么事，我觉得这是最重要的。 30주년 당일인 오늘 밤에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진행됩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네, 국내 정치권 소식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첫 합동방송 홍카레오가 공개됐습니다. 이견은 많았지만 그래도 말은 통했던 것 같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탄핵 등으로 당시 정부를 괴롭혔다고 인정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그때는 괴롭혔어요. 맞아요. 그죠? 지금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더 심하다고 지적합니다. 문 대통령도 내 걱정이 되는데 저 태국이 안전하겠나? 유 이사장은 토론 주제에 집중하라며 화제를 돌립니다. 대표님, 제 키워드에 좀 집중해 주시죠.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질타하는 대목에서는 마음이 통했습니다. 약간 몇십 년 전에 본 그런 흔히 보이던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어서 잘못된 것은 따지고 잘하는 것을 또 협조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래 안 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제가 김정일, 김정은이라도 만들 것 같아요. 미국의 개입을 막고 유사시에 적화동의를 한 그 명분 찾기 위해서 탄도미사일까지 만들었다. 자신들의 대선 출마에 대한 언급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펜으로 물러나겠습니다. 주변 초수가 못하면 이제 불펜에서 또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호시탐탐 선발 투수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유 이사장은 거듭 불출마를 강조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유 장관이 곧 등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사람은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2차 합동방송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이 막말도 전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하태경 최고위원의 징계를 두고 막말과 고성이 오갔는데요. 지금 자막에 나오는 이 말을 제가 직접 읽진 않겠습니다만 이 비속어가 난무했습니다. 박미루 기자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말을 안 들으시라고 하는데 잘 들으십시오. 말을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잘했습니다. 말하면 당하는가. 초반부터 고성과 설전이 오간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손학규 대표 측 이찬열 의원이 손 대표에게 정신퇴락 발언을 한 하태경 최고위원의 엄벌을 요구하자 어르신 폄훼 발언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도를 넘는 막말입니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송태호 당 윤리위원장의 중립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찬규는 본인은 당연히 별일이 아니라 윤리위에서 징계 면제돼야 되고 하태경 채용은 징계돼야 된다. 누구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송 위원장은 손 대표 사조직인 동아시아 미래재단 이사장이고 이찬열 의원은 이사여서 편파 판정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비속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동아시아 미래포럼의 시다바리가 아닙니다. fun학교 대표님의 사조직에 의해서 중요 부분이 점령돼가지고 의총 직후 이찬열 의원이 이혜훈 의원을 가리켜 양아치라고 말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이찬열 의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네, 구설 얘기 하나 더 해보면요. 최근 막말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인사들 사과는 했는데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막말 대책 투기를 만들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세월호 유족 막말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차명진 전 의원. 2달 만에 재개한 SNS에서 당시 유가족을 비난하는 듯한 발언의 취지는 괴담을 막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이란 이름을 빌린 집단, 세월호는 좌파의 예리한 무기 등의 표현을 썼습니다. 정용기 정책위 의장과 민경욱 대변인도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악의적으로 왜곡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에게 빌미가 된 것을 우려하는 저의 진정과 제가 말을 하려는 부분과는 다른 거니까요. 당의 사과 요구를 달갑지 않게 생각한 정 의장은 할 말이 많지만 나중에 하겠다며 당분간 당무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구설 당사자들이 사과보다는 반박에 나서면서 황교안 대표의 경고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게 되면 정말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그런 응분의 조치를 취해가겠습니다. 당내에서는 막말 대책 특위를 구성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제철소의 핵심은 흔히 용광로라고 부르는 고로입니다. 며칠만 멈춰도 다시 가동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고로를 열흘간 멈추라는 지자체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철광석을 녹여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고로, 제철소의 핵심 설비입니다. 하지만 충남도는 이 고로에서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됐다며 조업 정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처분대로라면 이 고로는 10일간 멈춰서야 합니다. 오염물질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정비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평상시 발생하는 유해 가스는 정화장치가 갖춰진 별도의 배출구를 통해 문제없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고로를 정비할 때는 이 배출구를 막습니다. 이때 브리더라 불리는 안전 밸브를 개방하지 않으면 고로가 폭발할 위험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브리더에 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정비 중에는 유해가스가 그대로 공기 중에 방출되는 겁니다. 환경단체가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고로를 멈추면 샘물이 식어 복구에 최장 6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3개월 동안 120만 톤 정도의 감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추정된 매출 손실은 한 9천억 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다른 제철소 역시 같은 이유로 조업 정지를 앞두고 있는데 당장 대안이 없습니다. 환경부는 정화시설을 갖춘 다른 배출구를 만들 수 있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설명합니다. 현대제철은 이번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민노총과 한노총, 양대 타워크레인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적으로 2,500대의 가동이 중단됐는데요. 공사 현장에서 작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선포했습니다. 민노총과 한노총, 양대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의 사용 금지입니다. 소형 타워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보통 찜이 추락되거나 그리고 타워크레인이 전복이 됩니다. 정부의 관련 규제가 미비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파업으로 전국 공사 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 3,500대 가운데 약 2,500대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보시는 대로 타워크레인은 멈춰서 있는데요. 양대 노조 측은 타워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를 주장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워크레인 사용은 건설사들의 재량인 만큼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의 사용 금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양대 노조는 안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파업이 길어질 경우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입주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에 명운을 걸라고 했던 이 김학의 전 차관 수사에 대해 검찰이 오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년 만에 재수사였지만 성범죄 혐의는 이번에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성혜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심야에 해외 출국을 시도한 지 74일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학의를 합계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윤중천을 강간치사,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으며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는 입증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006년 9월부터 2년 넘게 여성 A씨 등과의 성관계에서 검찰이 뇌물로 특정한 성접대는 13차례였습니다.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지난 2007년 11월 여성 A씨와 함께 성관계한 정황이 담긴 사진 4장도 새로 발견했지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습니다. A씨가 윤 씨의 강요로 성관계를 했을 뿐 김 전 차관이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찰은 윤 씨만 성관계 동영상으로 여성을 협박해 3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피해 주장 여성이 6년간 불면증과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아온 기록을 근거로 시효가 남은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수사단은 또 윤 씨와 내연 관계였던 여성이 간통과 성폭행으로 서로를 무고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이 김학의 전 차관을 임명한 과정도 수사 대상이었지만 오히려 경찰이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곽상도 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최주현 기자입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으로 지난 2013년 3월 취임 엿새 만에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당시 경찰이 동영상의 존재를 보고했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를 묵살해 김 전 차관이 임명됐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경찰이 당시 허위 보고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차관 임명 전인 2013년 3월 1일 경찰청 범죄정보과 팀장이 별장 동영상을 봤다는 겁니다. 또 3차례 이메일로 동영상 관련 진술서를 받는 등 별도의 수사까지 해놓고 청와대엔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팀장은 상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바로 윗선부턴 보고받은 적 없다고 진술해 경찰 내부에서조차 말이 맞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곽 전 수석은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씨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에 대해선 수사할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가 13개월 만에 국내 아이스쇼에 섭니다. 은퇴한 지 4년이 지났지만 빙판에서의 연기력은 여전했습니다. 이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가 아이스링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은퇴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우아한 손짓과 아름다운 회전은 여전했습니다. 이번 주 열리는 아이스쇼를 위해 다른 참가 선수들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지난해에는 특별 출연으로 짧게 무대에 섰던 김연아는 이번 아이스쇼에 대해선 각오가 남다릅니다. 준비하면서도 좀 약간의 좀 긴장도 되는 것 같고 약간 부담도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제가 해왔던 그런 모습을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15년간 호흡을 맞췄던 안무가 데이비드 윌슨과 새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러시안 집시풍으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절절한 감정을 표현한 다크 아이즈와 어쿠스틱한 느낌으로 다소 경쾌한 이슈를 특유의 몸짓으로 풀어냅니다. 이번 아이스쇼에는 현재 남자 싱글을 이끌고 있는 네이선 첸과 일본 스타 우노 슈마까지 참가해 관심을 끌 전망입니다. I've been watching her skate for the longest time, and I think just having people like her in the sport, generation below her, to sort of realize that it's possible to succeed. 피겨 여왕의 기환에 팬들은 벌써 설레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1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김성수의 동생에게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에 더위를 식혀주는 쿨링포그가 가동됐습니다. 더위의 시작을 실감케 하는데요. 내일도 불볕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일부 영남과 전남 지역에 폭염특보도 계속될 텐데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습니다. 양산을 쓰면 피부도 보호하고 또 체감온도를 많게는 10도나 낮출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와 양산은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구가 19도, 강릉 20도 선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대전 32도, 대구가 34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만큼 뜨겁겠습니다. 부산과 울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 밤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시작돼 날씨가 급변합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보되어 있는데요. 특히 남부와 제주에 폭우가 예상돼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 수준의 더위는 한층 누그러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